중국 푸젠성 취안저우 푸조 여행기 5박 6일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을 찾아서 중국 여행은 무비자에다가 여기는 서울과 직항이 있습니다. 엄청 편합니다. 신비에 감춰진 곳, 한국 사람이 잘 모르는 곳, 중국 푸젠성의 푸조로 여행을 갑시다. 중국에는 34개의 성급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여기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푸젠성이고 그 성 안에 하나의 도시 바로 취안저우다. 취안저우는 많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아직 낯선 이름이지만 사실 이곳은 화교 문화의 본향,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 그리고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인 볶은 요리의 본고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푸젠성은 얼마나 클까? 면적은 약 12만 1400제곱킬로미터, 즉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 전체보다 조금 더 큰 규모다. 지형은 전체 80% 이상이 산지고 해안선과 산악이 절묘하게 만나는 입체적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푸젠성의 성도는 푸조다. 재밌는 것은 푸젠이는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다고 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 중에 상당수가 푸젠성 출신으로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필리핀, 미주 지역의 화교 사회의 그 다수가 푸젠계다. 그래서 푸젠은 화교의 고향, 중국 밖에 중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푸젠 요리를 보자. 담백하고 깊은 맛, 불도장의 본고장으로 중국 8대 요리 중 하나다. 특징은 담백하고 향긋하고 해산물과 탕 요리를 중시하는데 불도장의 이게 바로 대표 요리다. 불도장은 18가지 재료가 들어간 고급 전통탕으로 향이 좋아 승려도 담을 넘는다. 불도장이라는 그런 전설에서 유래한다. 푸젠은 지형적으로 육지보다 바다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해양 문화가 발달했고 자연스럽게 다문화가 공존하는 곳이 되었다. 여기가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국제 무역항이 있던 곳이다. 불교, 도교, 이슬람, 힌두, 기독교까지 공존했던 아랍 상인, 인도 상인, 유럽 상인까지 살았던 곳이다. 이것을 만나러 간다. 자, 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 4시 반입니다. 새벽 비행기 너무 힘들어요. 6시 2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국내니까 여기 중국에 2시간 전에 규정대로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취안저우로 갑니다. 취안저우는 복건성의 도시인데요. 옛날 그 실크로드의 해상 무역로의 출발점이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보러 간만에 한번 나섰습니다. 취안저우 고!
취안저우에 도착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 국제무역항. 취안저우는 중국 푸젠성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역사적으로는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송나라, 원나라 시대의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기원은 약 1300여 년 전인 당나라 시기 7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수세기 동안 취안저우는 동서양 문명이 오가는 중요한 교차로 역할을 했다. 특히 그 송나라 때는 조정에서 설치한 해양무역총괄기관인 시박사가 이곳에 설치되면서 국제무역항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당시 취안저우는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과도 활발히 교류하던 국제도시로 발전했다. 이슬람사원, 힌두사원, 불교사원, 기독교 교회가 모두 들어서 있었고 상인들과 선원들이 이국의 언어로 소통하며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이 같은 개방성과 국제성은 중세 세계인의 여행기 속에도 등장한다. 마르코 폴로는 취안저우를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 중 하나라고 기록했고, 이슬람 세계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무슬림 세계의 주요 무역 거점이다 이렇게 묘사했다. 이 두 인물이 언급한 항구는 단순한 무역기지가 아닌 중세 3대 국제무역항이라고 불리던 취안저우, 그러니까 바그다드, 알렉산드리와 같이 하나로 꼽힐 정도였다. 현재 그 취안저우의 면적은 약 11,00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870만 명에 달하며 행정구역상 푸젠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급시다. 성도인 푸조시보다 더 크다. 경제적으로 석재, 의류, 신발, 차 산업이 활발하고 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흔적이 지금도 도시 전역에 남아있다. 기후는 온난, 서뷰란,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0에서 22도, 연간 강수량은 1200에서 한 1800mm 정도이고 3에서 5월 봄철과 10월에서 11월 가을철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 도시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가 그리고 현재가 어우러져 살고 있고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환승역이고 종교박물관 같은 도시.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그 역사적 상징성과 종교의 융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 향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행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자, 여기 그 취안저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가 이게 대만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6월 2일인데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아, 지금 긴팔 입었는데 요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원사 앞에 내렸고요. 자, 여기 뭐 식당하고 여기 오니까 관광 분위기가 팍 납니다. 지금 이따가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시간이 참 좋네요. 그래서 오전에 아마 두 군데는 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다 보고 나가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아,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자, 오늘의 이제 첫 그 방문지 개원사입니다. 개원사는 678년인가 그쯤에 그 만들어진 이제 불교 사찰입니다. 그 천왕전, 대웅보전 있고, 그리고 그 쌍탑 동서로 있는 그 두 개의 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이 그 인도 풍물에
그 석조, 부조가 유명한데요. 그 시바 신을 이렇게 묘사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나라, 송나라 그 시절에 여기가 그 동방무역의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항구였죠. 치안저우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단연 카이위안 사원이다. 이 사찰은 713년 양귀비로 유명한 당나라 현종 때 건축되었고, 그래서 그의 연호인 계원을 따서 그 연호를 그대로 이름으로 삼았다. 역사가 1300년 된 사찰이다. 그러니까 이 절은 이름부터가 국가공인 천년 사찰인 셈이다. 당나라 때 지어진 이 사찰은 중국 남부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교류의 결정치이기도 하다. 자, 사원 모양은 똑같습니다. 앞에 이제 조벽과 산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운이라고 적어 놓은 게 이게 천왕전입니다. 천왕전, 그 다음에 이제 대웅보전이 있죠. 주건물. 천왕전에는 4대 천왕을 모셔놓고, 2명밖에 없네, 여기는. 자, 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대웅보전인데, 요렇게 갑니다. 옆으로 회랑이 쭉 있고, 중간에 주 건물이 있습니다. 조그만 탑들도 있고, 나무가 세월의 흔적입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쌍탑이 눈앞에 펼쳐진다. 동쪽과 서쪽에 있어 동탑, 서탑이라 부르는데 동탑은 인수탑이라 부르고 서탑은 전국탑이라 한다. 이 탑들은 모두 10세기 송나라 시기에 석재로 준건되었으며 중국 석조 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전국탑은 나라를 진압하고 지킨다는 뜻처럼 안정감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강인한 석조 구조와 내진 설계 덕분에 오랜 세월을 견뎌냈다. 반면 인수탑은 자비롭고 장수를 빈다는 이름처럼 부드러운 비례감과 조화로운 조형미로 보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탑의 외벽에는 1000개의 사람을 그렸다는 천인상과 불상, 연꽃 무늬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그 자체로 한 권의 석조 불경처럼 느껴진다. 마치 두 탑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천년을 바라보는 거인처럼 보였다. 야,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합니다, 진짜. 이 석조인데 석탑이네. 1, 2, 3, 4, 5, 5층. 야, 누가 그래서 웅장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동쪽에 있다가 동탑이네. 자, 이쪽에 이제 서쪽에 있어서 서탑. 똑같습니다. 5층.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다고 동탑, 서탑에서 이제 두 개 쌍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징이죠. 쌍탑. 당나라 시대 때의 건축물. 자, 여기도 그 기초 부분입니다. 요 밑에 이제 땅과 붙어 있는 요 1층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그 조각물이 스토리 같아요. 스토리. 자, 여기는 이제 그 손오공 그 조각을 이렇게 이제 전시해 놨는데, 요 뒤에 이제 서탑이 보이고요. 서탑. 여기에 보니까 이 서탑이 옛날에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손오공 방금 이 모양이 이제 4층에서 발견됐고요. 나머지 이 삼장법사 그리고 관음보살하고 여기는 전부 다 1층에서 이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옆에 복사본을 만들어 놨네요. 뒤에는 서탑이 보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불교 사찰 안에서 힌두 신상이 떡하니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의심하며 기단부를 자세히 보니 인도의 신 비슈누나 시바를 연상케 하는 조각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것이 바로 치안저우의 매력이다.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다문화 교류의 리얼 현장인 것이다. 송나라 시절 이곳에 머물던 인도 상인들이 헌금하면서 조각공을 고용해 자기네 신을 새겨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한 추측이다.
종교 간의 경계를 걷어낸 그 시대 사람들의 열린 사고방식이 부럽기까지 했다. 어찌 보면 불교 사찰에 힌두 조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선박이 오가던 해안 도시 취안저우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국적 불문하고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앉아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해양 실크로드의 출발점, 당시에 엄청난 국제 무역항이었으니까. 불교를 보러 왔다가 힌두를 보고 마음은 이슬람 거리도 궁금해지는, 그렇게 종교의 퍼즐이 맞춰지는 도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이위안 사원이었다. 여기 안에 이제 건축물에는요, 그 힌두신, 그 시바 등의 이제 모습을 한 그런 이제 석조 부조가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그 중요한 그 무역항이었죠. 그래서 인도의 많은 상인들이 이 사원을 개축할 때 시주를 하고. 사찰 내부에는 주요 정각들도 잘 보존되어 있어 천천히 둘러볼 만하다. 먼저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6칸의 장대한 목조 건축물로 단순하면서도 기품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내부에는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이 봉안되어 있으며 천장의 구조물과 단청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는다. 입구 쪽에 위치한 천왕전은 사천왕이 사방을 지키고 있는 정각으로 사찰의 수호신 개념이다. 무표정하지만 웅장한 사천왕들의 시선은 절 안으로 들어서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듯 혹은 경계하는 듯 서 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나한당도 있다. 여기에는 18나한 또는 500나한상의 조각이 봉안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을 지닌 이 불상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살맞은 얼굴도 있고 고요한 명상을 하는 모습도 있어 보는 재미가 있다. 이처럼 카이위안 사원은 단순한 사찰 관광지가 아니라 과거 국제도시였던 취안저우의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포용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꼭 한번 가보세요. 중국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현지 의상을 입고 사진 찍는 분들. 관광지마다 저렇게 이제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 찍는 게 유행입니다. 참 그 용기가 좋네요. 아, 거북이 많네. 아, 중국에 여기 이제 이런 나무는요, 물론 그 남쪽이라서 잘 자라겠지만 진짜 웅장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요거는 나무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밑으로 뻗으면서 이 기둥 역할을 해주네.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 예. 이런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예. 마당은 이런 나무로 쭉 다